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나요? 안 기다리셨나요? 많이 기다리셨다고 전 혼자 믿을게요. 그래요. 주식 수사반장 열심히 하고 있는 반장 이종혁입니다. 진짜 천고마비 계절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늘 정말 높은 거 요즘 가끔 느끼시죠? 뭐 날씨가 약간 찌뿌둥할 때도 많아가지고 아마 매일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좀 왠지 그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었던 거야. 그죠? 노래 가사에 있듯이 천고마비는 천고마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천고가 하늘만 높은 게 아니라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애도 되게 높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때로는 좀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좀 미워요. 진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튜브 처음에 계속 그 뭐 주식 교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쇼츠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올린 거 아실 겁니다. 뭔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전 진짜 삼성전자가 너무 이렇게 될 게 보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저를 못 믿겠으면 갭만이라도 믿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참 그래요. 이 많은 기간 동안에 전부 유튜브라든지 경제방송이라든지 거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나와서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자력에만 모두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정신 팔리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지원금 15만 원, 뭐 몇십만 원보다 더 국민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일한 주식이었는데, 온 국민이 사도 끄떡없이 다 같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과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여러분들 이 얘기 요즘 저한테 삼성전자 진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참 안타깝고 그런 이유가, 저 진짜 삼성전자 잘못되면 아마 저 유튜브 바로 접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걸었죠. 저는 시입 장가까지 하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걸었어요. 그런데도 제 말을 안 믿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한참 뭐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얻거나 여러분들한테 유명도가 아직 다른 유튜브나 전문가 방송 뭐 경제 하시는 분들보다 워낙 안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기회는 진짜 많이 없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너무 아직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실력으로 믿음을 못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말은 철석같이 믿어도 제 말은 잘 안 믿으신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야속하기도 해요. 저도 아직 인간이다 보니까 저를 많이 믿어주셨던 분들이라면 참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또 계속 지켜보자고요. 저도 또 열심히 할 부분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항상 메일 주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저희는 여러분들의 메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일 열심히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오늘도 또 여러분들한테서 뽑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메일 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어떤 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메일을 주실지 기대됩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이거 진짜 상담 많이 전에부터 들어왔었는데 제가 한 번 정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계속 들어오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안 했더라고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여러분들 참 궁금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삼성 SDI는 여러분들 좀 업력이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삼성 SDI라는 회사가 생긴 거는요, 1970년에 삼성 NEC라는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삼성 SDI라는 이 사명을 변경한 거는 1999년이에요. 주식시장에는 이게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1979년부터 주식시장에는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된 회사죠. 이 회사의 사업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2차전지 하잖아요. 2차전지가 바로 이 에너지 솔루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게 93에서 거의 95%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거의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거의 2차 전지를 거의 그냥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자재료라고 만드는데요. 그건 한 5% 남짓 정도 돼요. 근데 이 전자재료는 뭐냐면 여러분들 반도체나 OLED 있죠. 그런 거 재료들 만드는 게 한 5%예요. 전자재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뭐 ESS, 그 아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그 ESS, 요런 거 하는 중대형 전지하고 소형 전지 이렇게 하는데요. 얘네들 중대형 전지하고 소형 전지 하면은 실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하고 워낙 중대형 전지는 어디가 더 강한지 아세요? LG 에너지가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 SDI는 중소형 전지에 더 강점이 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중소형 전지를 그러다 삼성 SDI가 강하다 보니까 중소형 전지를 더 많이 생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회사의 매출 구조 딱 봤을 때요. 이 에너지 솔루션에서요. 오히려 중대형 전지가 한 70% 되고요. 중소형 전지는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30%가 압도적으로 강한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뭘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들어가는 자료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나오는 데이터도 잘못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송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설득이 잘 안 됐던 이유가 방송하는 분들이나 유튜브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개된, 아니 잘못된 정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어필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못 보고 엉뚱한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그 좋은 삼성전자의 기회를 거의 웬만한 분들이 다 삼성전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작년 말부터 계속 뭐 왜 이걸 하냐 무슨 뭐 다른 걸 하지 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더 흐려버린 겁니다. 이런 기초 하나하나를 알아야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럴싸하더라도 그런 걸 잘못 생각했다면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 무조건 옳다고 얘기 안 하죠. 제 거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반장이 얘기하더라도 이 반장이 이런 부분은 들어갔을 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걸로 소화해야지만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DI의 이 핵심 경쟁력은 뭘까요? 2차 전지 만드는 회사 많습니다. 중국도 있어요. 그럼 SDI는 뭘까요? 얘네들은 각형 전지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각형. LG 에너지 같은 건 어디에 강점이 있어요? 파우치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애들은 뭐예요? 파우치하고 원통형 이런 거에 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각형 에너지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한다. 근데 참 보면은 좋을 때는 뭔 짓을 해도 다 좋게 받아들이고요. 나쁠 땐 뭔 짓을 해도 나쁘게 받아들여요. 제가 파우치형 얘기했잖아요. 파우치형. 화장품들이나 뭐 이런 거 조그만 거 넣은 거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파우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백 작은 거. 그 당시 2차 전지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파우치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이렇게 또 뭉갤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실은 파우치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재 위험성은 더 커졌던 거 아시죠, 실은. 근데 화재 위험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부분은 싹 빼고 파우치가 굉장히 우수하기만 하다. 이렇게들 여러분 2022년, 2023년에 그렇게 알고 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좋네. 이러다가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그 짝이 난 거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대로 알고 하나하나를 쌓아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보다는 중요한 걸 싹 빼버리고 어느 한 부분만을 너무 확대하게 얘기해버리면 개인들은 그게 전부인 거로 믿게 돼버려요. 그래서 파우치형이 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약점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를 누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막 터져버리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된 거지? 파우치형은 굉장히 좋은 걸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단점도 굉장히 컸던 거예요. 파우치형은. 그런 것들이 터져버려가지고 위험성을 굉장히 자초하고 주가로도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개인들한테 주고 있는 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주요 경쟁사들은 그럼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CATL, BYD. 요즘 BYD 우리나라에 전기차 들어와서 선전 보셨어요? 야, 이거를 가지고 글을 열심히 만드래? 보인다, 배운다. 근데 저는 그 BYD 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걸 보인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선전해? 너무 속 보인다. 우리나라 전기차 좋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 CATL 같은 경우에 거의 점유율이 거의 40%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국내적으로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럼 삼성 SDI의 지금 그 포지셔닝은 몇일까요? 4위 정도 되죠? 8% 정도 되죠. 8%. 근데 이 8%가 문제는 뭐예요? 이게 계속 준 거죠. 작년인가? 보다 3% 이상, 3.3%인가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들 2차 전지들 잘 아시니까 이제는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뭐 전기차 이때 이체 전지들 많이 얘기하면서 했지만 캐즘이라는 것, 중간에 약간 빈 공간, 이 캐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근데 반면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어때요? 살아난 이유가 있죠. 전에는 워낙 ESS가 여러분들 2차 전지 맨 처음에 유행할 때는 아실 겁니다. 전기차로 해서 주가가 다 움직였잖아요. 그 당시 ESS 있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근데 왜 그럴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훨씬 더 돈이 든다. 예, 그래가지고 전기차 쪽이 훨씬 더 고효율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더 남겨먹는 장사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래서 ESS 쪽은 솔직히 되게 중요시 안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얘는 캐즘으로 별 볼 일 없는데 얘 때문에 그러죠. 얘가 왜 그래요? AI 때문에 얘도 같이 살아났죠. 왜 그래? AI 전기 엄청 많이 잡아먹잖아요. 예, 전기 더럽게 많이 잡아먹는 하마잖아. AI 데이터 센터들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ESS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38년인가까지 뭐 이 ESS에 대해서 뭐 도입을 40조 원 규모로 하겠다 그랬죠. 국내 업체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되는 그런 걸 제공하는 거겠죠. 지금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멘트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뭐 전에도 에코프로 BM 우리 상담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2차 전지는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 진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고 진짜 좋아지진 않고 있죠. 그런데 좋아지는 게 언제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글로벌 2차 전지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누가 그러더라고. 2차 전지의 최대 적은 트럼프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있다 그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임기는 여러분들 이제 약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마지막 뭐 6개월 이렇게는 레임덕이 걸리잖아요. 특히나 왜 그럴까요? 미국은 재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무조건 마지막 임기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헌법은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공화당의 다수라 그래도. 그 이빨이 이렇게 살아있는 기간이 이제 뭐 3년이 안 되겠죠. 2년 얼마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대통령도 과연 지금같이 2차 전지를 무조건 쉽게 말하면 이 신재생을 깔아뭉갤 거냐. 그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글로벌 이 2차 전지 시장 규모를요. 올해 얼마로 보냐면 약 970억 달러로 봐요. 근데 이게 2032년 이게 몇 억 달러까지 2차 전지 시장이 이 상태라도 커질 거라고 보냐면 2600억 달러까지 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럼 7년 동안 적어도 3배 정도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지금보다 3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차 전지 시장이 여러분들 이제 좀 긴 그림을 가지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예요? 결국 전고체. 제가 전에도 방송할 때 많이 했었지만 전고체에서 답이 터져야 됩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게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잖아요. 그죠? 여기 중에서 전고체 하면 항상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SDI죠. 다른 데들은 사실상 전고체 한다 그래도 거의 의미 없고요. 안 하거나 SDI만이 제일 이쪽으로 전고체를 유일하게 국내에서 신경을 썼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밝힌 게 뭐예요?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겠다라는 걸 지금 SDI는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성공하면은 일단은 아마 이거에 대한 성공 여파는 꽤 클 겁니다. 그래서 2027년이기 때문에 이게 내후년이에요. 그래서 SDI를 어떻게 보면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슬슬 지켜보실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양극, 음극, 전해질 모든 게 다 결국 고체라는 겁니다. 고체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점들이 있겠죠. 제가 아까 파우치형 뭐예요? 우리 뻑하면 불나잖아요. 불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지금 전기차 타시는 분들 다 그거 조금씩은 겁먹잖아요. 그죠? 이게 전기차는 불나면은 아시잖아요. 그냥 꺼지질 않아요. 완전 잠기게 해야든가 막 쌩 난리를 쳐야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안전성이 필요한데 전고체는 그 안전성을 높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에너지 밀도가 좋아요. 단점은 뭐냐? 전도성이라 그러죠. 리튬 이온 전도성. 이게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고체 연구하는 팀들이 어때요? 엄청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죠. 특히나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제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가 어디라고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던가요? 방송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제일 앞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쉽게 안 바뀔 겁니다. 저도 우리나라 삼성 SDI가 빨리 전고체를 더 성공시켜서 제대로 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일본을 앞지르는 게 현재 단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95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했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2028년도에 지금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거를
전기차 상용화를 하겠다 그러죠. 전고체 배터리. 이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만약에 일본이 먼저 이걸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삼성 SDI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하나 형성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솔직히 한 3년 전에 코로나 때 막 2차 전지들 막 반짝하고 할 때 그때만 해도 솔직히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전에 제가 말한 부분까지만이 큰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에 있어서 이 전고체를 얘기하면 뭘 봐야 되냐면 전기차만이 아니라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이 로봇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우리 그 생활에 쓰이고 하려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고체의 빠른 충전이 빨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밀도가 좋다 그랬죠. 이 밀도가 좋아요. 경량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이 로봇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전고체가 꼭 성공해야 되는 분야예요. 근데 특히나 이 로봇에서도 어떤 로봇 산업에서 전고체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게 성공하려면 전고체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아직까지 연결을 그렇게까지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기체나 ESS 이것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다. 근데 이 로봇 산업이 휴머노이드가 성공하려면 지금 이게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제반으로 되면은 성공 속도가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허들들이 있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리튬이온 전도성 이게 낮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얘가 또 계면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계면 저항. 이거.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원가. 그리고 이 대량 생산을 할 때 얘네가 아직까지 난이도가 높아요. 이 한 4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걸 아직 뛰어넘어야 됩니다. 결국 지금 SDI나 뭐 일본 업체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들을 뛰어넘어버리면 얘네들한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성 SDI 몇 년도에 상용화 뭐 이걸 목표라 그랬어요. 뭐 27년 얘기했죠. 도요타 제가 몇 년에 전기차라 그랬어요. 28년이라 그랬죠. 얘네들이 다 밝히는 게 27, 8년에 몰려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 지금 현재 이 속도로 나가면 27, 8년 정도부터는 전고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린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을 30년에 개발하겠다. 지금 현재까지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요타 같은 경우엔 제가 아까도 말했죠. 95년부터 전고체를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운 계획들은요. 이게 얼토당토한 계획들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27년에서 8년부터 프리미엄 제품들부터 전고체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시작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전고체가 나오기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우리 2차 전지 할 때 2023년도에 무슨 뭐 난리 났을 때 그때 다들 뭐라 그랬어요? 전고체가 이 2차 전지의 진짜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라는 말들 굉장히 많이 했죠. 이제 그럼 그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쭉 차트를 보셔도 어때요? 이때부터 쫙 버티는 것 같았어요. 그죠? 2023년까지 어떻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 다 작살났죠. 그래서 좀 반등하는 것 같더니 어때요? 이때 물 타서 더 죽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이런 거 물 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제 얘가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평선들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엉기기 시작하고 있죠. 이 소리는 얘가 여기서 이제 슬슬 빠지는 건 이제 나 끝낼래요.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한번 우리가 더 한번 자세하게 보려면 어디를 보느냐? 이런 거는 주봉이나 월봉을 볼게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2차 전지 관련들이 막 그때 막 뭐 유동성이 별 아주 쌩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막 주가지수 최고 기록했던 거 이번에 깼잖아요. 그죠? 그때 아주 뭐 코로나 버블 있었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들 난리 났었죠. 그래요. 그때 모습이 여기입니다. 그러고 잘 보세요. 그럼 그전은 여기였어요. 2019년도.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얜 이제 거품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걸 하나하나씩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맨날 차트로 뭐 며칠이 다시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이런 거 하다가 여러분들이 깨진 거예요. 뭐 전문가 방송이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맨날 그거 가지고 한두 번 맞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와 해가지고 와 이걸로만 하면 쉽게 돈 버는 게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본 하나하나를 알고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인풋을 넣었을 때 자기만의 아웃풋을 뽑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주식을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빠지고 나서 그 사람들 사라지고 나면 어떡하지 하다가 또 물 태울 때 한번 나타났다가 다시 이렇게 죽여버리면 그 다음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도 삼성전자 보여드린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는 보세요. 오히려 그 난리 칠 때 오히려 안 그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시집장가 할 때 천천히 그때 쭉 삼아왔어 봐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시집장가 지금 보낼 수 있게 됐겠죠? 이제 제가 약속했던 게 거기 지금 이제 다 왔잖아요.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걸 맞춰서 이런 걸 생각해서 본다면 얘가 과연 여기서 더 내려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낸 것도 그겁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차 전지가 더 이상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건 이미 확인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이후로. 그러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SDI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할 거냐. 이거를 그냥 쭉 길게 천천히 가는 거를 나는 노릴 거냐. 아니면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걸 노릴 거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이 주식을 가져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NFC라는 종목입니다. NFC는 여러분들이 또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NF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워낙 그 2012년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이게 화장품 재료하고요. 화장품 완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송도에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송도 1공장에서는 얘가 화장품 소재를 만들고요. 송도에 있는 2공장에서는 화장품 완제품을 OEM, ODM으로 생산을 해요. 크게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여긴 NFC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NFC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N이 뭐냐면요. 이게 내추럴의 N입니다. 그리고 F는 뭐예요? F는 프렌즈입니다. 프렌즈, 친구. 그리고 C는 뭘까요? 코스메틱.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을 친구로 하는 화장품.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와 있죠. 뭐겠어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자연 친화적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을 보면요. 화장품 완제품이 지금 한 매출이 한 60~70%예요. 완제품이. 그리고 화장품 소재가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이게 반대였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소재가 한 70% 이렇게 되고요. 완제품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둘이 서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화장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내추럴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 이런 발효하는 천연 뭐 발효 기술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하기 때문에요, 대형 화장품사들한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뭐예요, 한국콜마, 코스메스 이런 데들한테 들어가는데요, 얘네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LG 생활건강입니다. 얘네한테 예전에는 화장품 소재에서 70%가 다 얘네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50%로 낮췄어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한 회사한테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당하게 한 50% 정도로 20% 정도 내려놓으면은 다른 데들한테 그만큼 50%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좋고요. 그리고 완제품 사업은요. 이 화장품 완제품 사업은요. 지금은 완제품이 한 60~70% 매출 차지하는데 전에는 반대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얘네는 화장 완제품에 생각하기 시작한 게 2018년도에요. 다른 업체들보다 좀 후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강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강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차별화 기술이냐. 다른 회사들은 다루기 좀 어려운 거 있어요. 다루기 어려운 거. 뭐냐면 특수 제형 제품. 그러니까 이 특수 제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우리 립밤 할 때 밤이 아시죠? 밤. 얘네들이 이 밤, 영어로는 BALM이라는데요. 이 밤을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얘는 스틱 제형이라고 그러죠. 스틱. 그 선크림 스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이런 밤 형태하고 스틱 제형, 이런 특수 제형에 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얘네 회사가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들하고의 좀 차별화되는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강한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MLV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MLV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2007년도였죠. 2007년도에 이 회사 창업자이자 회장이 유우영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창안해낸 기술이에요. 이 MLV라는 기술이. 이거에 뭐냐면요, 피부에 굉장히 좋지만 물이나 기름에 잘 안 녹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난용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에 잘 녹는 걸 뭐라 해야 돼요? 용해된다 이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그러니까 용해 용자, 나는 뭐예요? 어려울 난자. 잘 안 녹는다. 그래서 물이나 기름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난용성 물질이라 그래요. 그 난용성 물질을 이걸 안정화시켜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MLV 기술이라는 거예요. 요 MLV 기술을 얘네들을 화장품한테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NFC 하면요, MLV 기술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 MLV 기술 요거 때문에 이 회사가 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MLV 안정화 기술 말고도 얘네가 좀 기술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나노 리포전 기술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컴퍼전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이 국내 특허만 14종을 갖고 있어요. 근데 화장품에서 이게 뭐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이 14종 기술이, 근데 이게 다 쓸모가 있는 기술들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장에 좋은 뭐 장까지 가는 거 뭐라 그래요? 락토핀 락토 이런 거 보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에서 추출한. 그래서 얘네들이 락토 PDRN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기존에 콜라겐이나 이런 거 뺄 때 여러분들 유명한 애들 있죠. 연어 정소에서 추출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누구예요? 리쥬란. 제가 그래서 이거 시체에서 뽑는다. 누구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때 관심가 되게 많이 갔더니 결국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이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LNC 바이오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예,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요. 이 기존의 방식은 연어에서 빻는 이런 방식들은요, 약간의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약간의 감염 위험. 그리고 또 식물 축출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생산할 때, 대량 생산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없애서 이 PDRN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으로 지금 약간 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콜라겐 생성이나 상처 치유, 여기에서 얘네가 되게 좋아요. 이 PDRN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에서 수요가 높은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북미 지역에 파트너사들이 있어요. 북미 지역에 이 대형 브랜드스라고 얘네가 다수의 NDA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같은 거를 계속 이 NDA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게 출시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것들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요즘 뭐 화장품들 전부 뭐 요번에 저희 몇 번 상담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인디 브랜드들. 1세대 우리 그 화장품들 날릴 땐 뭐예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들 대형 화장품사들이 날랐는데 요번에 2세대 때는 뭐예요? 이 인디 브랜드라 그랬잖아요. 이 인디 브랜드가 지금 워낙이 잘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그때 제가 요 얼마 전에도 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뭐예요? 뭐 SNS라든지 쉽게 말하면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의 좀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들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화장품 회사들이 과연 여력이 얼마나 남았냐 안 남았냐 뭐 그것까지는 솔직히 좀 저도 애매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 K 화장품이라 그러잖아요. K 뷰티. 이 K 뷰티가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점유율로 따지면 7에서 10%예요. 그리고 특히나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에서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 1위가 된 거죠. 이건 엄청난 건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럽, 일본 이런 데서 여기는 완전 화장품 선진국이잖아요. 거기서 수입 화장품 중에 우리가 1위 점유율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바이럴도 바이럴이고 이런 거 있고 뭐 K 드라마도 있지만 가격이 싸다. 우리나라의 제일 장점은 가성비다. 그래서 가격이 싼데 품질이 이 정도면 좋으니까 사람들이 쓰지만 이제 여기에서부터
더 늘려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1차 캐즘 같이 어떤 저항을 맞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건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점유율이 7에서 10%예요. 그럼 과연 이 7에서 10% 정도로 우리가 과연 꺾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캐즘 같이 꺾이게 된다 그러면 NFC 주가도 지금 여기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좀 요번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보다 빠른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K 화장품들이 다 같이 이제 캐즘 비스무리하게 한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힘들어질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성장을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조선. 워낙 조선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조선주 우리나라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 욕하면 안 된다? 트럼프 욕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나라 조선주 솔직히 말해서 워낙 조정받고 떨어질 뻔했던 거 끌어올려준 게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그 대통령 되자마자 봐주고 뭐 조선 이런 우리나라 조선주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주 미친 듯이 오른 거잖아요. 올해 들었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싫든 좋든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듯이 우리나라 K뷰티도 지금 7에서 10%뭐 이런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뷰티의 캐짐이 약간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성장한 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뚫어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면 NFC가 분명히 같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은 만약에 K뷰티가 좀 쉬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NFC 주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화장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주봉이나 월봉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결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얘 요번부터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상장하고 나서 계속 별 볼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 아직도 오르려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조정받고도.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K뷰티는 같은 그 화장품군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얘 하나가 잘났다, 뭐가 잘났다 그래서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다 빠진다 그래서 뭐 100%다 빠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K뷰티라는 거는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얘 혼자 군계일학으로 오른다,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종목 갖고 있는 분들 여기서 여차하면은 지금 물량을 정리하실 생각도 한 번쯤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뷰노입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뷰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이 회사는 생겼습니다. 1세대 인공지능 의료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딥러닝 기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료 영상이면 어떤 게 있어요? 엑스레이라든지 뭐 MRI, CT 이런 것들하고 생체 신호 이런 것들을 이런 의료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이거 분석하는 그래서 진단하고 예측 예후까지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하는 의료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18년도였죠. 2018년도에 국내 1호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뷰노 매드본 에이지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이제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장을 얘네가 개척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평가해도 될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제품군은 한 3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체신호 제품군이에요. 생체신호. 여기에는 뭐 입원 환자들의 그 기본적인 그 징후들 있잖아요. 생체 활력 징후들. 이런 것들 24시간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뭐 심전지가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얘네 대표적인 건데요. 뷰노 매드 딥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심전도 이런 거 하고 부정맥 분석하는 게 뭐 HA 그 TIV 뭐 P 30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뷰노메드 디캅스라는 겁니다. 생체 신호에서는. 그런 다음에 영상 신호 제품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안저 영상이라는 거 있죠. 사람 안구. 그쪽에서 비정상 소견을 탐지하는 게 있어요. 뷰노메드 펀더스 AI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또 그 흉부 엑스레이 있죠. 흉부 엑스레이. 거기서 5가지 주요 소견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요런 게 영상 그 의학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뭐 기술 이전 계약 쪽인데요. 요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얘네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재산들 있잖아요. 이걸 삼자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생체 신호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매출에서요. 이 생체 신호 제품군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진단 솔루션 쪽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술 이전 용역 이런 게 한 15%.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생체 신호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 이 뷰노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국내 매출이 큽니다. 아직까지 해외로 수출이 없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국내 매출이 거의 9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해외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느낀 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생산 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용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률이 확 높아질 수 있겠죠. 성공만 하면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 회사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얘네 제품 중에. 뷰노메드 디카스라는 거예요. 뷰노메드 디카스는 그러니까 심정지가 얼마나 올 수 있느냐.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 병동에서는 이렇게 활력 징후들 우리 계속 이런 거 꽂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맥박이 어느 정도 뛰고 뭐 혈압이 어느 정도고 무슨 뭐 호흡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거를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24시간 내내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체크하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도요. 1년에 보통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3,600건 정도가 있대요. 심정지가. 근데 그 중에 75%, 3,600건에서 75%면은 몇 건 정도 한다면 한 2,700명 정도 돼요. 1년에 심전응지가 한 3,600건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해도 약 그 중에 75%인 2,700명이요 사망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중에 80%는요. 전조 증상이 거의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 의료 1인당 체크해야 되는 환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환자들 뭐 바이탈 체크했어 뭐 이런 거 드라마 보면 나오죠. 뭐냐? 보통 4시간에서 8시간마다 이걸 계속 또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우리나라 약 160개 병원에 이 뷰노메드 디카스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누적 도입된 병상 수는 약 몇 개냐? 6만 5천 개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빅5 병원 아시잖아요. 뭐예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성모, 그 다음 또 맞아요. 아산병원, 국내 5. 이쪽에서는요, 소아중환자실에는 이게 다 뷰노메드 디카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게 특히나 뷰노메드 디카스가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를 쉽게 말하면 기계가 해주는 거예요. 기계가 이걸 대신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매깁니다. 0에서 100점까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심정지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점수로 보여줘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엄청 편하겠죠? 이렇게 되면 인력이 확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이 뷰노메드 디카스라는 게. 근데 요게 특히나 왜냐면 2023년 6월에요. 미국 여러분 FDA 아시죠? 바로 미국 FDA에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최초로 얘네가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냐? 이 FDA 승인을 받기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 FDA 승인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 워낙 FDA 승인 이게 상반기에 나기로 했는데 이게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조금 미뤄졌는데요. 이게 지금 4분기에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별 이상이 없으면. 근데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얘 매출의 98%는 국내죠. 근데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이건 말이 틀려진다. 왜 그러냐?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요. 얘네가 보험 수가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이 여러분들 평균 보험 수가가 우리나라의 3배 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이게 진출해서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되면요. 얘네들의 수익성이 엄청 좋아져 버립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 시장도 얘네가 이제 진출을 준비하려고 지금 인상 진출 준비 중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가 국내에만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를 얘네가 뚫어버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리고 AI 분야는 여러분 지금 잘 아실 거예요. 이 AI 분야에서, 이 AI 소프트 분야에서 지금 실은 제일 빨리 보급되고 있고 제일 이게 활용을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 의료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의료 분야에 이 AI가 잘 침투돼 있냐? 이 의료 AI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잘 침투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의료계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해는 돼요. 의사 선생님들 저도 뭐 아는 의사 선생님들 좀 있지만 그분들 얘기하신 걸 들어봐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는 실수하면은 sorry 다시 한번. 그런데 여기선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사람의 생명이 잘못하면 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의료계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제일 앞서 있는 분야가 의료 AI예요. AI에서. 근데 이게 빨리 잘 침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이쪽 의료기기 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회사들이 뭘 이용했냐면 학회를 이용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보면 뭐 휴진하고 뭐 학회 참여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학회에서 항상 거기에서 뭐 새로운 것도 발표되는 것도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 이 AI 의료기기 결과들 이런 걸 학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굉장히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뷰노의 매출을 보면요, 얘네가 22년대에는 83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23년에 얘네가 얼마가 되냐? 133억으로 커집니다. 근데 작년에는 얘네가 얼마까지 가냐? 지금 약 260억까지 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얘네가 지금 얼마까지 예상하냐면요, 390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가 지금까지 흑자 전환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왜? 계속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네 대부분의 비용은 인건비예요. 이런 걸 개발하느냐고 흑자 전환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이 속도면 얘네가 지금 내년에는 흑자 전환까지 가능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또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뷰노메드 디캅스가 그 4분기에 미국에서 FDA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상반기에 하기로 했던 게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수가, 이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보험수가 3배 세진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의 이익률이 확 좋아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흑자 전환까지 매출도 늘어나면서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 글로벌 AI 분야는, 의료 AI 분야는 계속 커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노인 인구는 글로벌적으로 다 지금 늘고 있어요.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의사들의 손이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의료 인력 갑자기 늘리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AI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I 기술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발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AI를 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젠 제가 봤을 때는. 뭐 4년 전, 5년 전만 해도 AI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게 AI가 갑자기 챗 GPT가 나오는 바람에 그냥 게임 끝나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도 의료에서 지금 거슬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미국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의료비 절감. 의료비가 너무 크게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절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이 자동화되듯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그 새로운 정부 출범했잖아요. 이 AI 분야는 규제하고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핵심 추진 사업 1번이 뭐예요? AI 분야잖아요. AI에 막대한 돈 쓰기 때문에요. 그러면 토종 AI 기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라든지 지원 확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따진다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는 뷰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어요.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 그때는 아직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반장님 그때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멘트를 하시죠? 당연하죠. 그때는 지금같이 이런 분야가 안 나타났으니까, 바뀌질 않았었으니까, 그때는 안 좋은 분야,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올리면서까지의 버블을 합리화시킬 만한 회사가 아니었다니까. 이 회사 실적도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매출은 늘었지만. 그러니까 안 좋다고 얘기한 거, 그리고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보세요. 보시다시피 제가 좋아질 걸 안 좋아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잘못 본 게 아니라 진짜 별 볼 일 없어 여러분들한테 안 좋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뷰노메드 디캅스라는 게, 이게 미국 FDA 승인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현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AI를 밀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질문 들어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여기를 버텨내셨다라면 여기서 지금 굳이 정리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저는 뭐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어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뢰성이 여러 가지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게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런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좀 더 유명해지는 수밖에 없나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서 알고리즘을 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봐주시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는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